DC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설정 이랬다 저랬다 개판 나는 거 신경 쓰이진 않나요?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메인 컨텐츠인 서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세계관 먹이기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친구가 준비한 것은 이제 DC 유니버스.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아직도 주술회전을 아직도 안 봐. 자, 첫 번째로는 박유찬 씨가 여러분과 저에게 DC 유니버스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우와! 이제 DC EU 설명회를 할 건데 DC 설명회가 아니라 왜 DC EU 설명회냐면은 이제 DC EU라는 게 DC 코믹스 기반으로 나온 히어로 영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 DC 코믹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DC EU를 설명을 할 거예요. 맞아요. MCU 같은 거예요. DCEU란 DCEU는 DC 확장 유니버스라는 뜻이고요. 2013년에 슈퍼맨 솔로 무비 맨 오브 스틸로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나온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끝났어요. 특징이 뭐냐면 마블이나 여타 히어로 영화들이랑 가장 다른 점이 상당히 묵직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건 이제 약간 신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블의 특장점은 대단히 이제 현실적인 무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이런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되게 잘 그려내는데 DCEU는 약간 진짜 신화 속 영웅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랑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끝나가지고 DCU라는 새로 리부트된 세계관으로 앞으로 다른 영화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조커도 DCU인가요? 아니요. 조커는 이제 완전히 개별 작품이에요. 재작년에 나왔던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완전 개별 작품. 어떤 영화들이랑도 세계관이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 DC 출신 캐릭터지만 이 유니버스가 아니다. 이 유니버스도 아니고 그 둘도 같은 유니버스가 아니다. 그냥 개별 영화. DC 출신 캐릭터 김건. 지금 요 짤에 있는 거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고요. DCEU 팬들의 성경 같은 영화입니다. 진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진짜 4시간이라서 좀 빡세요. 4시간짜리 슈퍼히어로 영화요. 저도 이 성경 봤습니다. 성경. 저스티스 리그 상당한 호평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쓰레기 영화예요. 그거는 진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스티스 리그 영화가 원래는 좋을 수 있었는데 쓰레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잘 만들어서 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DC 코믹스가 뭔데 씹더가 DC가 뭐예요? DC가 뭐예요? 이겁니다. DC가 아니라 이거 아하 그 DC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죠? 놀랍게도 이거 아니야. 이겁니다. DC 코믹스 디텍티브 코믹스가 DC 코믹스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DC 코믹스라고 부르면 디텍티브 코믹스가 돼요 사실. 인도인가 어디 그 사람들이 뭐 차이티의 원 고향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이미 차기 때문에 차이티라고 부르면 차가 된다. 개인적 사생활 역전 앞. DC 코믹스는 정확하게 DC 만화 DC 만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DC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한데 편의상 DC 코믹스로 족발이래. 족발. 그래서 뭐 간단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마블 코믹스와 이제 양대 산맥이죠. 미국 만화 산업에 1937년부터 쭉 지금까지. 아니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을 때 미국에서는 배트맨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헤이그 특사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여기서는 세상 살기 좋으니까 만화나 만들어서 팔아야겠구만. 그래서 대표적인 히어로로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플래시, 아쿠아맨, 그린랜턴, 사이보그, 샤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방대한 역사만큼 이제 막 진짜 맨날 막 설정 바뀌고 맨날 리부트하고 맨날 누구 죽었다가 누구 살아나고 출판사 달라지고 세계관 꼬이고 그런 거 맨날 일어나고요. 마블에서 오히려 약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히어로들도 좀 있어요. 제가 이거 2개 다 좋아해가지고 아는 건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퀵실버가 이제 원래 플래시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나 플래시 존나 좋아하는데 퀵실버가 더 간지나게 연출돼서 이게 선점 효과가 어쩔 수가 없지. 자꾸 플래시 내려치기 당한다고. 영화에선 어쨌거나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화도 진짜 많아요. 오늘 설명하는 DC EU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독 작품 이런 것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크나이트나 영화 조커나 이런 것들도 DC EU에 안 들어가지만 결국 DC 출신이긴 하니까. DC 출신 영화니까. 그래서 개 많다. 진짜 개처 많다. 보려면 공부해야 돼 진짜. 그거 다 보려면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저도 다 안 봤어요. 저도 다 안 봤어요. 그래서 DCEU는
과연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는가? 네, 이렇게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맨 첫 번째 영화. 2013년도에 나온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인데 이걸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잭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이거 감독이었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제 DCEU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그러다가 진짜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꼬여가지고 영화 세계관마저 꼬여버렸어요. 만화 세계관은 맨날 꼬이는데 심지어 이게 영화에서도 꼬여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은 정사 DCEU 세계관을 스나이더버스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는 그런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DCEU는 엄청난 그 익스트림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사건 사고가 나무위키 진짜 많았어요. DCU 사건 사고 항목 20개.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잭 스나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DCEU의 아버지. DCEU의 아버지. 참고로 합성 아닙니다 이거. 이게 합성이 아니야? 합성 아닙니다. 가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끔 이제 노을 질 때쯤에 딱 잭 스나이더 저렇게 딱 등장해서 신은 존재한다. 그는 미국인이며 직업은 영화 감독이다. Pray, thank God. Yeah. 그래서 어떻게 볼 건데, 영화 일단 졸라 많기 때문에 DCEU로 묶인 것만 해도 영화가 존나 많아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박유천만 믿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네, 지뢰 작품이 꽤 있습니다. 이게 DCU가 결국에 아쉬운 끝을 맞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망한 영화가 꽤 많아요. 그래서 디물리에인 제가 볼 작품만 딱 골라드립니다. DC를 알려주겠다. 5가지로 영화를 대충 분류를 했어요. 급이 나눠져 있다.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S, A, B, C, D 이렇게 있고요. DCU의 많은 영화들이 대부분이 B, C, D예요. 아쉽게도 B, C, D예요. 대부분 필요가 없다. 대부분 아니 한 반 정도? 거의. 반 정도. 반도 대부분이야 씨발. 반도 많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취향만 맞으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것들이 메인 요리야. 메인 요리, 말 그대로 DCU의 메인 요리입니다. 이제 맨 오브 스틸, 슈퍼맨 데뷔작, 그 다음에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이게 느긋마서 나오는 영화. 근데 그거 감독판으로 봐야 돼요. 감독판으로 보면 재밌어요. 진짜 믿어보세요. 저도 극장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독판은 진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원더우먼 1편 진짜 명작입니다. 웬만한 이제 여성 히어로 영화들보다 이게 진짜 약간 씹어먹어요. 여러 의미로. 원캅스가 아니다. 원캅스 아닙니다. 이게 어벤져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DC의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되죠.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원더우먼을 본 다음에 저스티스 리그 말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아까 말씀드린 건이랑 저랑 본 4시간짜리 저스티스 리그,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아쿠아맨 1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플래시, 작년에 나왔던 더 플래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딱 DCU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영화들은 진짜 취향만 맞으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취향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는 한 게, 이게 잭 스나이더 영화가 진짜 개성이 강해요. 여러모로 스타일이 독특해요. 무겁고 진중하고 그 사람만의 약간 재해석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들어가는 편이라. 그러니까 원본 DC 히어로들의 특징이 원본대로 남아있진 않고 스나이더가 해석을 한 게 있다. 마블도 MCU에서 재해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스나이더는 좀 되게 독특한 재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취향만 맞으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되고. 스나이더 리그는 진짜 개빡세. 맞아,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게 진짜 미친 찐 진짜면, 그러니까 다 보면은 후회는 안 하거든요 확실히. 진짜 4시간짜리 어벤져스를 영화관에서도 못 봐. 저거 왜냐면 영화관 개봉도 아니고 따로 전자판으로 파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보시라고는 진짜 저도 추천을 안 하고 중간중간 인터미션이 있어요. 다 딱딱딱 나뉘어져가지고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미드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끊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다. 4시간을 4분 아래서 봐. 스나이더 DC는 만화 원작을 알아야 더 재밌게 보는 건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화 원작을 몰라도 확실하게 재밌게 볼 수 있다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맨 오브 스틸 뭐 이런 것들이 다 각 히어로들의 리얼 유년기부터 서사를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 아닌가. 맞아. 몰라도 영화로 입문 가능. 몰라도 영화로 입문 가능해요. 진짜 그게 오히려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같이 보면 좋은 작품들, 이거는 이제 DCU 메인 흐름인 막 스나이더버스에 큰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영화가 그냥 진짜 재밌거나 그냥 적당히 팝콘 뜯으면서 볼만하거나 그런 작품들이에요. 과자 묶음. 여기는 순서가 별 의미 없어요. 방금 거에서는 딱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는 취향도 잘 안 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꿀잼이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꿀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개봉했던 거 OST 빵빵했던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아니다. 앞에 더가 붙어야 돼. 맞아, 더가 붙어야 된다. 저스티스 리그도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봐야 되는 것처럼 불타는 빡빡이 말고 상어 나오는 게 더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어 나오는 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 정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짜 야미심한 영역. 왜 만들었냐? 솔직히 이것들만 안 만들었어도 앞에 B 계열 영화들을 최소 A로 만들 수는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애들 바지가랑 잡고 끌어내리는 작품이야 거의. 얘네 돈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샤잠도 이게 샤잠 1편은 그냥 팝콘 영화로 볼만해요. 그래서 아까 B에 있었어요. 근데 샤잠 2가 진짜 씁쓸해요.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수사스. 그냥 수어사이드 스쿼드 2016년작 할리퀸 처음 나왔던 작품. 근데 이거 되게 바이럴이 진짜 많이 돼가지고 나도 봤어. 바이럴 진짜 많이 되기도 했고 뭔가 캐릭터들은 진짜 잘 뽑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아쉬운 거죠. 캐릭터들 진짜 다 잘 뽑았는데 영화 자체를 그냥 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할리퀸 워낙 심볼릭했고 마고 로비 제대로 이름 알리셨잖아. 맞지. 그리고 버즈 오브 프레이도 할리퀸 영화 아니냐. 근데 버캅스. 할캅스. 디캅스.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아무튼 할리퀸이랑 조커 진짜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병신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진짜 아쉬운 거예요. 배우들이 2명 다 진짜 완전 명배우들인데 그런 명배우들 데려다 놓고 그런 걸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망하는 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안 망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DCU의 핵심 고봉밥은 스나이더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스나이더버스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슈퍼맨입니다. 아오. 고봉밥. 슈퍼맨이 중심인 이유는 DC 코믹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퍼히어로가 슈퍼맨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DCEU 세계관의 시작이 슈퍼맨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잭 스나이더버스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어쨌거나 슈퍼맨이에요. 근데 이 슈퍼맨도 기존의 다른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의 슈퍼맨이나 뭐 드라마에 나왔던 슈퍼맨, 이런 슈퍼맨들이랑 캐릭터가 상당히 달라요. 또 슈퍼맨의 기본적인 설정을 설명해드리면,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인간이랑 거의 똑같은 외계인인데 외계 모 행성이 망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소년이 마지막 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지구에 와서 조금 신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구 태양빛을 받으면 졸라 세지는 거죠. 거의 무적이 되는 거죠. 눈에서 레이저 쏘고 아무리 총 같은 거 갈겨도 절대 안 죽고 날라댕기고 그런 설정인데, 슈퍼맨의 기본 골자는 그거예요. 진짜 완전 무결한 선량한 선인, 인격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인물인데, 스나이더 슈퍼맨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엄청 선하고 그런 인물이라는 건 똑같은데 상당히 또 어둡습니다. 근데 이 슈퍼맨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또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스나이더 슈퍼맨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다운 면이 있어요. 유일한 자기 종족의 생존자로 지구에 떨어져서 인간으로 길러지고, 그런데 이제 막상 신체는 거의 신에 가까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슈퍼맨과 21세기 현대 사회와 맞물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슈퍼맨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과 많은 시련, 슬픔, 성장 이런 거를 겪고, 그런 게 이제 스나이더의 슈퍼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슈퍼맨이 진짜 21세기에 맞는 완벽한 재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캐릭터. 그리스 로마 신화 같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신이지만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이제 묘사되듯이 슈퍼맨도 좀 그 문법을 따른 게 있다. 맞아요. 정확해요. 이 슈퍼맨이 딱 그런 문법에 들어가는 게, 이 슈퍼맨은 엄청 선하다 뿐이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마음 약할 때 약해지고 감정 느낄 때 느끼고 화날 땐 화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존나 세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실 히어로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인 동기예요. 막 엄청난 대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 지키고 싶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일 겪는 거를 싫어해서. 대포맨 샤우트 슈퍼맨. 씨발 슈퍼맨. 슈퍼맨이 지구 구했어. 나이스. 샤우트 클락 켄트. 칼 칼 더보이즈 홈랜더랑은 정반대는. 맞아요. 홈랜더가 이제 슈퍼맨을 뒤집은 캐릭터죠. 능력이 있는데 안 착하면 어떨까? 안 착한 나약한 인간이면 어떨까? 안 착한 슈퍼맨, 안 착한 맨헤라 슈퍼맨. 그래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잭 스나이더는 슈퍼맨한테 약간 구세주 이미지를 부여했어요. 예수서사? 예수님의 서사랑 비슷한 그런 거를 넣었어요, 슈퍼맨한테. 이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라서, 아무튼 예수서사를 부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나이더 감독님이 원래 구상했던 미래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위해 빌드업을 해두던 건데, DCU가 킵고잉을 했으면 볼 수 있었는데 DCU가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버렸더랬죠. 여기 배우신 분 또 계시네.
처음 인간들이랑 좋아할 때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연출이 신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 스나이더 감독이 의도한 연출. 지야. 아무튼 그렇고 샤우트컷. 그래서 스나이더버스의 첫 번째 중심 기둥은 슈퍼맨. 그러면 두 번째 기둥은 누구냐? 바로 배트맨이죠. 배트맨 졸라 유명하죠. 미국 히어로 중에 거의 제일 인기 많은 투탑이 스파이더맨이랑 배트맨이에요. 아, 현지에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이언맨이잖아. 우리나라는 아이언맨이지. 그리고 지금 뭐 마블 영화들 때문에 아이언맨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옛날 근본 투탑은 스파이더맨이랑 배트맨. 스나이더버스의 두 번째 중심축이 되는 배트맨입니다. 아우, 샤비 진짜요? 많이 먹어 학생. 배트맨이 또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스나이더 배트맨의 경우에는 이제 벤 애플렉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싱크로율을 가지고 있어요. 만화에서 그냥 찍고 나온 인물이에요. 그냥 190 넘는 키에다가 어깨 한 이만하고 근데 머리가 좀 크긴 한데 아무튼 싱크로율을 미쳤고 유명한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배트맨 레전드 원작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나오는 이제 약간 늙고 맨헤라가 된 배트맨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배트맨이에요. 이게 맞아요. DCU 배트맨은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 배트맨은 옛날에 나왔던 배트맨 캐릭터들이랑 또 많이 달라요. 독특해요. 우울하고 진짜 맨날 똥 씌운 표정하고 있고 유머 1도 없는 그런 성격인 거는 괴를 같이 하는데 이 배트맨은 이제 정신병이 심해요. 맨헤라예요 진짜. 편집증적. 편집증적이고 맨헤라예요. 그래서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거기에서 슈퍼맨을 냅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게 이제 가장 이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배트맨의 기본 설정인 불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요 그냥. 배트맨은 이제 때리기만 하고 범인들 싹 다 밧줄로 묶어서 경감한테 보내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다크나이트에서 본 걸로 그러던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차로 치여 머리 깨지고 사망. 어쩔 수 없다. 그 주의예요. 딱 대놓고 막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과실치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스나이더 감독이 직접 해설한 거에서 나온 설명인데, 원래 배트맨은 누구를 때려잡든 안 죽게, 어떻게든 안 죽게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캐릭터인데, 이제 목 안 죽을 만큼만 꺾어서 뭐 전신 불치로 만들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과실치사를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이거를 던져서 쟤한테 맞으면 쟤가 안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잘못 맞으면 죽겠지? 하면 그냥 던져요. 일단 상황 해결이 우선. 일단 뭐 던지고 본다. 죽이는 게 제일 목적은 아닌데 죽는다면 어쩔 수 없겠네. 죽는다면 어쩔 수 없겠네. 그래서 이 설정이, 이 사람이 20년 동안 배트맨 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늙고 지쳐가지고 막 소중한 동료를 조커한테 죽임당했어요. 양아들 같은 존재가 있는데 로빈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로빈을 조커한테 살해당한 걸 계기로 완전히 흑화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로빈 씨가 돌아가셔. 그런 골자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과실치사 씬 한번 볼까요? 과실치사 씬 들어갑시다. 이거 진짜 지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지랄 하다가 네가 총 맞아도 알바노 아니다. 이거 어차피 내가 쏜 거 아니다. 알바노 정확합니다. 이것도 네가 수류탄 일찍 잡았으면 안 죽는데. 네가 수류탄 일찍 잡았으면 안 죽는데. 와, 진짜 액션씬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려니 한다. 불같이 화내며 죽인. 불같이 화내며 살인. 그리고 이 배트맨의 원래 계획이, 스나이더가 세운 이 배트맨에 대한 계획이 신을 구원하는 인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배트맨이. 슈퍼맨이 이제 신이라고 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근데 그 슈퍼맨을 구원하는 역할이 배트맨이었어요. 시나리오에서. 잭 스나이더 저스티스 리그 이후에 이제 다크사이드의 침공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타노스. 마블로 치면 타노스예요. 지구 침공해서 지구 존망하고, 다크사이드가 이제 슈퍼맨 정신지배까지 성공해요. 와, 씨. 정신지배. 그래가지고 슈퍼맨이 이제 최강의 히어로에서 최악의 악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죠. 사실상 슈퍼맨이 팀왕 짱인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트맨이 진짜 절박하게 이제 저항군 활동을 합니다. 다 뜯어진 옷 이런 거 입고. 그 시나리오의 결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결말이었냐면, 배트맨이 결국엔 시간여행을
인간을 통해서 슈퍼맨이 타락하는 걸 막아요. 다크사이드한테 정신지배를 안 당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고요. 거기서 슈퍼맨이 타락을 하지 않게 돼가지고 슈퍼맨은 그대로 히어로로 남아가지고 인간이랑 모든 히어로들을 연합해가지고 다크사이드랑 전쟁하고 그래서 이긴다. 이게 이제 잭 스나이더가 구상했던 미래 시나리오였어요. 그게 이제 스나이더 버스의 엔드게임이었다. 스나이더버스가 쭉 나왔다면 엔드게임 포지션으로 이 영화가 딱 저스티스 리그 3로 나왔을 거예요. 이 이야기 골자의 컨셉이 딱 그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신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아무 초능력도 없는 그냥 인간 배트맨이었다. 일반인이 신을 구하고 그 신이 인류를 구했다. 샤라우트 인간, 샤라우트 신. 샤라투 인간, 샤라투 신. MC에서 비유하면 아이언맨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한 포지션이죠. 엄맨쌤이 이제 희생하셔가지고 딱 한 것처럼 딱 구할 거였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구를 존망하게 하고 슈퍼맨 정신 조교한 다크사이드가 누구냐? 마블의 타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블의 타노스를 만들 때 사실 다크사이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둘이 얼굴이 비슷한 게 얼굴이랑 우연이 똑같은 아니다. 게 우연이 아니다. 둘이 실제로는 먼 친척 관계다 사실상. 아오 마블 아오 포절 아오 금불. 네, 뭐 이 정도는 뭐 오마주로 칩시다. 그래서 아무튼 다크사이드 어떤 녀석이냐면 뉴갓이라는 존재예요. DC 세계관의 2세대 신입니다. 진짜 신. 아 외모지상주의 살짝 1세대는 졸라 빵빵하잖아. 제우스 막 아레스 막 아르테미스 포세임 졸라 간지나서. 근데 이 친구 이제 외모는 내가 말했던 그 외모는 그러니까 웹툰 외지주. 웹툰 외지주에도 이제 1세대 2세대 그런 게 있거든. 그건 전혀 몰랐죠 제가. 그건 제가 전혀 몰랐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1세대 신은 뭐 실제로 제우스, 아레스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이제 요 세계관에서 원더우먼의 아빠고. 아무튼 다크사이드 목적은 조금 더 단순해요. 타노스가 이제 뭐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다크사이드는 그냥 나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진짜 1등 돼야지. 나 킹 너네 나 못 막아. 우주 업적작 해야겠다. 우주 업적작 해야겠다. 딱 이거 하는 애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이제 모든 생명체의 자유지와 생사를 관장하는 반생명 반정식이라는 거를 얻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게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다크사이드가 지구를 침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 셉니다. 시그니처 기술이 이제 오메가 빔이라는 게 있는데 슈퍼맨도 눈뽕 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에임을 잘 해야 돼요. 직접 지가 쏴야 돼. 찡. 해야 돼. 반동 잡아야 돼. 네. 실제로 이제 맨 오브 스틸에서는 처음에 제어 잘 못합니다. 이제 찡 쏘고 이래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오메가 빔이라는 걸 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갑니다. 뻑 이렇게 갑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에임핵입니다. 진짜 에임핵입니다. 눈에서 에임핵 레이저 나오는 거 진짜예요? 그리고 심지어 졸라 센 에임핵 눈뽕입니다. 슈퍼맨도 이거 맞으면 골로 갑니다. 이 친구의 브루탈함을 한번 보여주죠. 미래에 대한 악몽을 꾸는 내용인데 이 장면이 아쿠아맨입니다. 지금 죽는 거. 안돼! 그 에임핵. 와! 에임핵. 진짜예요 방금? 아니 에임핵. 한조의 갈래 화살 살짝 그런 느낌. 갈래 화살. 존나 셉니다 그냥. 어우 끔찍해. 끔찍해. 아무튼 그래서 DCU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분이 날뛰는 모습도 아쉽게도 아까 본 그 짧은 클립이 끝이다 라는 거죠.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 그래서 어떻게 끝났냐? 그래서 어쨌거나 끝났다며. 저렇게 저거 다 못하고 끝났다며. 슬프게도.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이 영화로 끝났습니다. 작년 6월에 나왔던 더 플래시라는 영화인데요. 저랑 건이가 둘 다 정말 감명 깊게 본. 그래서 이제 DCU가 사실상 스나이더버스나 다름없는 시리즈인데 스나이더가 결국에 DC에서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사실상 이제 김건 없는 김건 방송이잖아요. 그게 작년에 나온 이 더 플래시로 인해서 아쉽긴 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깔끔하게 결말을 내긴 했어요. 깔끔하게. 말은 되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영화가 스나이더버스 시리즈 안에 있는 속한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직접 말하길 이 영화가 스나이더버스에 대한 자기가 보내는 헌사라고 하거든요. 그 말답게 스나이더버스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 설정 이런 거 다 존중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DCU가 딱 끝나고 리부트 세계관, 새로운 DCU라는 세계관으로 앞으로 내년인가부터 아마 새로 영화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흥행이 진짜 폭망했는데 진짜 잘 만든 슈퍼히어로 무비예요. 액션이고 서사고 캐릭터고 이게 특히 휴먼 드라마가 진짜 좋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한 이유는 왜 망했냐. 이렇게 좋은 영화인데 이게 외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배우가 논란이 진짜 많이 터졌었어요. 에즈라 밀러 이 친구가 원래 진짜 문제야 사고뭉치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얘가 이런 짓을 했다고 싶은 그런 엄청난 범죄 루머들에 많이 휩싸였었어요. 막 성폭행 루머, 가스라이팅하고 막 뭐 감금 루머 이런 거에 시달렸었는데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가 싹 다 캔슬을 당했어요. 그때 완전 나락을 가가지고 이 영화의 흥행에 사실상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들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영화가 나온 이후에.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미 캔슬을 당해서 영화가 망해버렸으니까 아쉽다. 진짜 팬 입장에서는 진짜 슬프고 아쉽죠. 그러니까 뭐 OTT로라도 한번 꼭 보세요. 이 영화는 진짜 재밌습니다. DCU의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지자면 여기 나왔듯이 마지막 작품은 작년 12월에 나왔던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긴 한데 이제 스토리상으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 친구 영화라서 이 친구가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우트 플래시. 샤우트 플래시, 샤우트 베리 에즈라 앨런. 밀러, 샤우트 베리 앨런, 샤우트 잭 스나이더, 샤우트 앤드류 무사이티. 나이스. 마무리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DCU와 스나이더버스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DCU가 저한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가 마블도 정말 좋아하고 DC도 정말 좋아하는데 마블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지금은 좀 망하고 있긴 하지만 엔드게임까지 그렇게 완전 흥하고 진짜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DCU는 그렇게 뭔가 막 만족할 만큼 깔끔하긴 했지만 마무리도 원하는 대로 못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매력 있잖아. 그치? 알고 보면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추천드렸던 작품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비전들이랑 가능성들이 많은 정치질이랑 외부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못 보게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슬프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작중 캐릭터들한테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은. 왜냐면 이제 다크사이드 침공 이런 것도 안 일어나고 앞으로 빌런도 없고 일상생활 잘 영위해 나가시고 그냥 적당히 뭐 도둑질 하면 때려잡고 이러고 살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이 보내주고자 합니다. 베리 앨런은 거기선 행복하고 나머지 히어로도 뭐 적당히 행복하게 살고. 나이스. 저의 2013년도 제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은 친구로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DCU. 기억할게. 나이스. DCU 설명회 여기까지였습니다. 죽은 불알 만지듯 다시 영화 만들 가능성 1도 없나 보네. 다시 영화를 만듭니다. DCU로. 이 세계관은 끝이고 완전 리부트 세계관으로 새로 나온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DCU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전혀 몰랐는데 흥미가 생겨요. 나이스. 김건은 드셨나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말한 이제 메인 스토리 S급 A급 영화들은 60-70%는 봤고 나머지 아직 안 봤는데 사실 찐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더 이상 이걸로 안 나온다니까 굳이 봐야 되나. 그게 약간 김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보실 분들은 배트맨 대 슈퍼맨은 꼭 감독판으로 보셔야 되고 저스티스 리그도 꼭 잭 스나이더 버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뜨는 거를 섣불리 누르지 마. 이게 왠지 채도 높고 밝아 보인다 싶으면 그건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그 망한 저스티스 리그예요. 그게. 왠지 색감이 마블스러운데? 그럼 아니야. 색감이 마블스러운 이유. 실제로 마블에서 어벤져스를 만든 사람을 데려다가 저스티스 리그를 망쳐놨기 때문. 보자마자 살짝 우울해져야 된다. 보자마자 분위기 십창나야 돼. 화면 색깔만 보고도. 죄다 우울증 걸려서 사람 같은 거야. 그게 DCU의 맛이다. 그게 이제 DC다. 아니 잠깐 진짜 커뮤니티 DC도 죄다 우울증 걸리고. 왜 식물계 무시하세요? 그래서 아까 조금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스티스 리그랑 뭐 왜 감독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간략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감독 이슈. 감독 이슈인데 워너브라더스 옛날 운영진에서 간섭이랑 정치질을 감독한테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배트맨 대 슈퍼맨도 감독이 원하는 대로 좀 매끄럽게 편집을 못하고 많이 자르고 막 난잡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감독판을 보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거의 끝판왕인데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열심히 저스티스 리그를 거의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따님께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안 그래도 정치질이랑 이런 거 당하고 많이 힘든데 따님까지 안 좋은 일을 당하시니까 다찌를 치신 거죠. 근데 거기서 CG 작업 이런 것만 잘 마무리해서 내면 그래도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를 괜히 이상한 조스 웨던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영화의 한 70%를 재촬영을 합니다. 잘 찍어놓은 거 다 버리고 70% 정도 이상한 되도 않는 유머씬 이런 걸로 다 재촬영을 하고 촬영장에서 막 인종차별하고 원더우먼 갤가돗한테 성차별 성희롱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2017년 극장에서 개봉한 조스티스 리그. 그래서 이제 팬들이 그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충격 받았어요. 많이 보고. 이건 절대 스나이더 영화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팬들이 캠페인을 시작해요.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부활시켜달라. 이런 캠페인을 한 2년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푸시를 받아서 결국엔 스나이더가 다시 자기 저스티스 리그를 자기만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그게 2021년에 나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4시간짜리 이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애초에 의도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걸러서 봐야 된다. 캐릭터 서사도 완전히 다 다르고 기본적인 골자는 같아요. 외계인 침공,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해서 뭐 구르고 그러고 외계인 때려잡고 권선 징악하고 큰 골자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다 다릅니다. 설정 중요하지. 설정 유지하는 거. 주술의 전도 그래서 참 비평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아, 설정 관리를 잘 못하나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술의 전 설명으로 넘어가 좋습니다. 볼까요? 화장실만 한번 가줘야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Q&A 한번 봤죠. DCU 설명회에 대해. 아, DCU 설명. 자, DC 코믹스에서 누가 제일 센가? 누가 제일 센가? DC 코믹스에 실제로 하느님이 계십니다. 설정상 진짜 갓. 진짜 갓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제일 뭐 셉니다. 그로신 신이 1세대고 2세대가 이제 뉴 갓.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 같은 신인데 진짜 그런 전능한 신은 아닌 그런 거고 이제 진짜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느님. 그 존재가 제일 센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블의 원 오브 올 같은 느낌이죠. 마블에도 그런 게 있구나. 인간 최강은 그런 배트맨인가요? 글쎄요. 일단 그냥 인지도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아마 인간 최강은 배트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DC에서는. 지능도 엄청 높은 캐릭터. 지능캐 플러스 인자강. 오조 사토르 vs 슈퍼맨. 이거 이따가 둘 다 하고 하죠. 오케이. DC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설정 이랬다 저랬다 개판 나는 거 신경 쓰이진 않나요?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보면 됩니다. 만화 얘기입니다. 흐린 눈. 흐린 눈. 파란 약 먹고 살짝 드래곤볼 보는 법. 아니 얘가 왜 얘한테 져가 아니라? 왜냐면 아하 존나 세구나. 이게 DC가 만화 세계관에서도 리부트를 한 셀 수도 없이 했어요. 셀려면 세는데 아마 1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세계관을 막 맨날 바꿔요. 설정도 바꾸고 죽은 애였는데 맨날 살아나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옛날에 얘 뭐 살아났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설정은 이건가 보네. 하고 그냥 봐. 설정 붕괴 때문에 막 작품의 재미에 영향을 끼치면 그거는 좀 별로긴 한데 진짜 그 정도로 큰일 나면 아니면은 작품을 사랑하면 말 그대로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설정 사소하게 삥난 것 때문에 이거 안 봐 하는 사람은 애초에 안 보고 싶었던 그만큼의 사람. 애정이 없는 거입니다. 그만큼의 애정이 있으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예 하드 리셋을 해버리면 맞습니다.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막 출생지도 바뀌고 캐릭터 이름이 바뀌거나 아예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히어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김건 있는데 김건 리부트 세계관에서는 박유찬이 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리부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김건이라는 캐릭터성은 있는데 누가 봐도 다른 새끼인데. 최애 케이스신가요? DC에서는 배트맨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트맨. 전 플래시요. 플래시 최고. 최고. 저도 플래시 졸라 좋아합니다. 애정 때문에 욕하면서 보죠. 맞아요. 제일 혐오는 누구죠 그럼? 글쎄요. 특별히 싫어하는 캐릭터를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화에서. 제일 악랄한 새끼는 있을 수 있어도? 제일 악랄한 새끼는 아무래도 조커죠. 조커의 씹새끼. 조커 씹새끼. 달리는 포망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할 말이 있는데 할까요? 여기부터는 진짜 미친 디기견들 모임 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화장실 갔다 와서 주술의 전이나 듣죠. 오케이. 전 달리는 폼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좋아요. 이게 그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이 있어요 또. 일단 장실 갔다 옵시다. 장실 타임. 저의 세 번째 싱글 월종을 이번엔 트겠습니다. 샤라우트 유일 방도.